1973년 10월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오펙 산유국들이 국제 원유 공급을 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국제유가는 단 3개월 만에 4배나 뛰어올랐고 산업화로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한국은 더 절박한 상황이었죠. 원유 재고는 열흘분밖에 남지 않았고 석유가 끊기면 공장은 물론 버스도 택시도 병원도 모든 일상이 멈추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야말로 국가 생존이 달린 위기의 순간이었죠. 갑자기 닥친 오일 쇼크에 정부는 방법이 없었어요. 미국도 일본도 사우디도 다들 자기 앞가림하기에 바빴고 산유국들과 외교 경험도 없었던 한국은 이른바 원유 패싱 국가로 전락하고 있었어요. 이때 오일 쇼크로 인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나선 기업이 바로 SK였어요. 정확히는 최종현 회장이었죠. 최종현 회장은 직접 중동으로 날아가 정부가 아닌 기업인의 자격으로 산유국 고위 관계자들과 협상을 벌입니다. 기업 외교의 문을 처음으로 연 거죠. 당시 대부분의 국가는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단기 계약을 맺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최종현 회장은 장기 공급 계약을 제안했고 그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냐고요? 최종현 회장과 사우디 왕실의 돈독한 관계 덕분이었어요. SK는 이전부터 에너지 사업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유 공장을 세우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무역 거래를 하면서 사우디 왕실과 친분 관계를 쌓아왔던 거죠. 최종현 회장이 성사시킨 계약 덕분에 한국은 안정적인 연료망을 확보하게 됐고 산업화를 더욱 가속해 나갈 수 있었어요. 1997년 겨울 은행이 문을 닫고 기업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쓰러졌습니다. 실업자 100만 명, 환율 2배, 주가는 반토막. 대한민국이 IMF의 구제금융을 받던 그 순간 한 나라가 부도를 맞게 된 것이죠. 나라를 살리기 위해 사람들은 장롱 깊숙이 숨겨놓은 금반지를 내놓았어요.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IMF 외환위기로 한국은 신용불량 국가로 전락했어요. 한국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외국 투자자는 없었죠. 삼성의 신용등급도 AAA에서 A+로 4단계나 떨어졌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회사인데도 말이죠. 국가가 살아나야 기업도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달러를 끌어와야 했어요. 그래서 삼성은 외국에 지분을 팔고 달러를 받아오기로 결정했죠. 1998년 삼성은 뉴욕, 런던, 홍콩을 돌며 IR을 열었어요. 삼성전자 주가는 1만 원이 채 안 됐고 달러 환율은 치솟아 외국인들에겐 말 그대로 세일 중인 우량주였죠. 그 결과 10%였던 외국인 지분이 40%로 늘어나게 되고 20억 달러 이상의 외화가 유입되게 됐죠. 이듬해 삼성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무려 2조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다시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그때 삼성이 외화를 끌어오지 못했다면 한국 경제는 회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결국 삼성이 살린 건 자신들의 기업뿐 아니라 국가의 신용이었던 거죠. 1970년대 초 한국은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저 외국에서 부품을 들여와 자동차를 조립하는 나라였죠. 1970년대 한국은 수출이 막히고 유가가 폭등하며 오일 쇼크에 휘청거리고 있었어요. 정부는 중화공업을 밀어붙였지만 자립기술 없이 조립만 하는 산업 구조에는 한계가 있었죠. 정주영 회장은 그 틈에서 진짜 독립산업을 만들기 위한 아이템으로 자동차를 선택했어요. 원자재부터 부품, 조립, 디자인까지 모두 한국에서 하는 진짜 기술 자립을 생각한 거죠.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라고는 미군이 버리고 간 지프 차량을 뜯어 만든 시발차밖에 없던 한국에는 자동차를 설계할 사람도 만들 사람도 없었어요. 현대는 이탈리아로 날아가 디자이너 조르제트 주지아로를 데려오고 이탈리아와 일본에 각각 연수팀을 보내 설계 도면 제작과 엔진 기술을 배워왔어요. 그리고 1975년 마침내 한국 최초의 독자 모델인 포니가 탄생하게 된 거죠. 세계의 가장 가난한 나라가 8번째로 고유 모델 자동차를 출시하게 된 거예요. 포니는 국내에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고 에콰도르로 첫 수출을 시작으로 남미, 중동, 유럽 등 90여 개국으로 수출까지 하게 됐어요. 포니 개발은 부품 국산화율을 급속도로 끌어올리고 수천 개의 중소협력업체를 키우며 한국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냈어요. 대한민국이 흔들릴 때마다 어떤 기업은 뒷걸음질 쳤고 어떤 기업은 앞장서서 나아갔어요. SK는 석유를 지켜냈고 삼성은 달러를 끌어왔고 현대는 차를 만들어냈죠. 여러분이 기억하는 위기의 순간을 바꾼 기업은 어디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